안녕하십니까. HR 컨설턴트 피영실입니다. 오늘은 인사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의 직원들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인사평가를 잘 진행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중소병의원에서는 직원들의 평가를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요. 실제로 원장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가 하면, 혹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요즘 채용도 힘든데 직원들 평가까지 하면 직원들 다 나가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떠날 것을 불안해해서 또 평가를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소병의원에서 조금은 쉽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사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사평가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가는 병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직원들을 1등부터 끝등까지 줄을 세워서 누가 잘하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성장, 우리 직원의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갖춰야 할 필요 역량과 달성해야 할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측정 기준에 따른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평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 향상,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관리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서 직원이 갖춰야 할 필요 역량과 달성해야 할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뭘 잘해야 하는지를 결국 평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최소한 이런 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스킬이 필요하구나. 내가 우리 병원에서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 평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잘해야 하는 그 필요 역량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나의 수준을 파악하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그리고 약한 것은 어떻게 보완해서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이 인사평가의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라는 게 있어요. 업적평가는 결국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업적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업적평가는 아니지만 역량,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병의원에서는요,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인센티브, 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량에 대한 것이 인사평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인사평가 왜 필요할까요? 인사평가의 목적이 과거에는 보상과 인재 선별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코칭과 인재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등부터 끝등까지 줄을 세워서 누가 잘하나를 봤다면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졌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성장, 그리고 코칭, 인재 개발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사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병원 경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해서 필요 역량과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수준을 파악해서 코칭하고 피드백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 때문에 평가를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시지요. 매년 연봉 재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매년 그냥 일정 금액을 올려주는 것보다 잘하는 직원에게는 조금 더, 또 부족한 직원에게는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해서 연봉 재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봉, 승진, 인센티브,
우수 직원 포상 등에 관한 의사결정 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인사평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평가를 통해서 조직의 성장이라고 했어요. 직원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고, 조직의 성장은 우리의 병원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실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평가 설명회도 진행을 합니다. 인사평가를 처음 하는 병원의 직원들은 인사평가가 뭐지? 왜 하지? 대기업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병원에서? 내가? 이런 이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서요. 처음 인사평가를 진행할 때 인사평가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제가 직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요. 이 장표를 소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 평가를 통해서 누가 잘하나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도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환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알아서 강점은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스스로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역량 개발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병원에서는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보상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승진이나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에서도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인사평가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가? 처음에 인사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시작합니다. 언제 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어떻게 하고, 기준과 방법, 어떻게 결과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평가 계획, 의사결정을 하고요. 결정이 된 사항은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인사평가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이고 또한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전에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평가가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항목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평가 결과를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전체 순위가 나옵니다. 1등부터 끝등까지 등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순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평가 항목별 순위도 나오게 됩니다. 부서별 결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수자 공개 표창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봉 재계약 시 연봉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육이지요. 그냥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교육 체계 안에서 어떻게 성장시켜 줄 것인지 이것은 정기적인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결과를 피드백 미팅하고 개인별 교육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고 직무별, 과업별 교육이 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평가 어떤 항목으로 진행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업적평가라는 것은 무엇을 해냈는가라는 결과 측면의 평가이고요. 역량평가라는 것은 퍼포먼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적 평가는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또는 목표한 기간 내에 나타난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별 업무 수행 결과 및 개선도라고 적어놨는데요. 대표적으로 업적 평가가 가능한 직무가 봉직이,
공직이들은 개인별 매출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병원의 상담 실장들도 많이 있어요. 상담 실장들도 업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직무 중에 하나죠. 상담을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그 체결된 금액이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도수치료사들도 이미 개인 업적에 대한 평가가 보편화되어져 있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도 업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의한 고객이 얼마나 예약을 했는지, 그리고 예약한 고객이 얼마나 내원을 했는지 그런 전환율을 통해서 평가의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원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업적 평가는 한계가 있어요. 매출이 올랐고 왜 매출이 올랐는가 봤을 때 수술 건수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수술실 직원들만 바빴겠습니까? 리셉션에 있는 직원들도 바빴어요. 접수하고 수납하고.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실 직원들도 바쁩니다. 결국 수술이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술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기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각각의 역량이 모여서 결국은 조직의 역량이 되어지는 거고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역량 평가를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량 평가라는 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현재 또는 향후에 발현될 잠재력 및 행동 과정이고요. 여기에 평가 항목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양식,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병원의 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요. 지식, 태도, 스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평가 항목을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평가 항목 중에서도요, 우리 중소병의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은 중소병의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사평가 항목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차례대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식, 태도, 성장 마인드셋, 스킬, 리더십 스킬인데요. 우선 성장 마인드셋은 연말에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가장 마지막에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란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수준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자.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병태 생리학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 고객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고, 고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의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혹은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중요한 지침이나 병원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내용이 지식 문제로 또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문제는 총 20에서 25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출제 범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병원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임상 지식, 공통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병원 홈페이지나 또는 원내에서 교육했던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요. 병원 정보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의 비전, 핵심 가치, 병원 주소, 전화번호, 병원 개원 기념일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직무별 문제를 다르게 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누가 출제를 하는가 하면 원장님 또는 부서장들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일괄 출제를 해주시는 병원도 있고요. 부서장들이 출제한 것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원장님이 최종 문제를 선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에게 시험 범위를 안내를 할 때는요, 3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답이 있는 예상 문제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 인사평가를 진행하는 직원들, 특히나 지식시험을 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거나 막연하면 직원들이 아예 질의 포기를 하고 평가 준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평가에서 지식시험을 치는 이유는요, 누가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적게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알고 있자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평가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상 문제를 미리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문제 주고요. 이 중에서 25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달달달달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100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100점이 많이 나와도 그만큼 직원들이 그걸 많이 암기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있는 예상 문제를 제공을 하면 직원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고 문제를 암기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는 유발이 되죠. 그런데 또 너무 기계식처럼 답만 달달달달 외우는 또 부작용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상 문제를 배포를 하기는 하지만 답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문제가 똑같이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어져도 직원들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혹은 교육 자료도 찾아보면서 본인이 답을 찾아 적는 거예요. 본인이 답을 적을 수도 있고 동료가 답을 찾았으면 그 답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으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답이 없는 예상 문제를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자라고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상 문제 없고요. 그냥 출제 범위만, 요번에 출제 범위는 1월부터 6월까지 원장님께서 교육하셨던 그 임상교육 PPT에서 나옵니다 라고 범위만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 제가 이제 인사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아예 시험 범위 자체를요, 우리 병원 홈페이지다 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고객들은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를 보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우리 병원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은 직원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알고 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데 직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병원에 대한 차별성이 가장 잘 어필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홈페이지죠. 그 홈페이지에 우리 병원의 차별성이라든지 특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고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같이 알고 우리 병원을 같이 홍보해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홈페이지에서 지식 문제가 출제된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문제로 만들어서요, 직원들이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면 시험을 치죠. 시험지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문제 풀어서 그걸 수고해서 원장님께서 채점을 하시거나 중간관리자가 채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어플들이 생겼고요.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메디플로 인사관리를 사용하시는 병원이 있으시다면 이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평가 기능 안에서요, 문제를 출제하고 직원들은 각자의 휴대폰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채점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주관식만 한번 필터링 해주시면 되는 정도의 그런 평가 기능이 있거든요.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태도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도는 일을 하는 자세, 업무 중에 보여지는 모습, 마인드셋 및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가 인사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가중치가 있다면 지식, 태도, 스킬 100점 만점 중에 가중치를 둔다면 지식은 20% 정도 두고요. 태도를 50%로 둡니다. 그리고 스킬을 30%로 두는데요. 태도를 50%로 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도는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나를 제외한 우리 부서원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혹은 나를 제외한 우리 전 직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상급자 한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동료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응대 서비스, 근무 태도, 업무 능력, 협조 및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항들을 설계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 세마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 문항지로는 모두 20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응대 서비스인 경우에는 환자를 잘 기억하고 인사를 잘 한다라는 문항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밝은 표정과 미소를 짓는다. 진료 대기 시간에 환자와 친밀감 있는 대화를 한다. 업무 시 피로한 기색이나 침울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으로 응대한다. 긍정어나 쿠셔너, 플러스 화법, 의뢰형 등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무 태도에서는 잡담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무단 결근을 하지 않는다. 늘 적극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 업무 수행 과정 시 컴플레인 또는 실수 없이 처리한다. 용모 복장이 늘 단정하여 신뢰감을 준다. 병원의 재료나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아낀다.
병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문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장님께서 바라보는 직원의 모습하고요. 동료들의 평가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잡담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항 하나만 보더라도요. 원장님께서 보시는 모습과 동료들의 평가는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5점 척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이 나를 제외한 우리 부서원들, 우리 전 직원들을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인사를 잘한다, 항상 그렇다, 5점. 한 번씩 인사를 잘 안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인사를 잘하는 편이다, 4점. 인사할 때 반, 그렇지 않을 때 반이다, 3점. 저 직원은 인사를 잘 안 하는 편이다.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사를 잘 안 한다. 2점. 나는 우리 병원에 와서 저 직원이 인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우리 직원들이 상호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보면요. 동료들 간의 평판도 조금 어느 정도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평가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요. 이 태도 문항에서 결과치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동료들이 평가해준 결과값이잖아요. 동료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직원의 그런 어떤 문제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문제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직원도 힘들어지고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 태도 문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저도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릴 때 이 태도 문항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스킬 평가인데요. 스킬이란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으로 맡은 임무를 지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병원들은 모두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혹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는 병원들 중에서도 직무기술서 요즘은 많이 갖춰놓는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직무기술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만들어 놓지만, 중소병의원에서는 사실 직무기술서가 의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병원들이 많아요. 직무기술서라는 것 자체가 직장에서의 임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간호조무사의 임무, 그리고 피부관리사의 임무, 치과위생사가 우리 치과에서 근무할 때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기술서에 보면 그 직무에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업들 중에서 진짜 잘해야 되는 핵심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여러 업무들을 하지만, 많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지만, 그 중에서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15손가락 안에 꼽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핵심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직무에서 잘해야 되는 핵심 과업을 5개씩 선정을 하고요. 그 핵심 과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업에 따라 항상 지침이 따라오잖아요. 이 일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는 지침이 보통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이 과업을 수행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어느 정도로 수행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돼요. 혹시 직무기술서가 없는 병원이라면 그냥 이 핵심 과업만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직무에서 진짜 잘해야 되는 핵심 과업 5가지를 한번 뽑아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접수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라면 크게 5가지 핵심 과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접수, 수납, 예약 고객 관리, 대기 고객 관리, 서류 발급. 이 5개 정도가 핵심 과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병원 사정에 따라서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접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잘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가 없어야 하는지, 그리고 수납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하는 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각각의 과업에 따라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할 때 그 지침에 따라서 이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킬 평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진행이 됩니다. 1점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업을 이 지침에 따라서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1점입니다. 2점은 선임의 감독 하에 과업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예요. 우선 본인이 혼자서는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3점은 우선 본인이 하기는 합니다. 혼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나 선임이 확인해야 하는 단계. 우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실수가 있거나
혹은 선임한테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부탁해야 되는 경우, 이거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이런 체크가 필요한 단계는 3점이고요. 4점은 본인 스스로가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혼자서 일을 잘한다. 이 일은 그 직원에게 맡겼을 때 혼자서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4점이에요. 그리고 5점은 본인도 탁월하며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본인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피부관리사, 간호조무사, 리셉션 코디네이터, 수술실 간호사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핵심 과업이 다 다르고요. 그 핵심 과업에 따라 지침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똑같은 과업을 수행하더라도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우리 병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침이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이 직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작성해 보시고요.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스킬 평가는요, 크게 두 가지, 셀프 평가, 본인 스스로, 직원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인사평가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자와의 갭을 보기 위해서 셀프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관리자가 팀장이나 실장, 상위 관리자가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직원의 직무 스킬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1점부터 5점까지 척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선임이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원장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료 어시스트, 레이저 어시스트, 수술 어시스트, 어떤 원장님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과업에 대해서는요, 원장님들께서 직접 직원을 평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킬 평가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구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일을 할 때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를 아는 것이 평가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직무 스킬은 팀장이나 실장, 상위 관리자가 우리 부서원들을 평가하는 것이었다면요. 이제는 부서원들이 상위 관리자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 스킬이거든요.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스킬이란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병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리더십, 업무 능력 및 의지, 조직 내 인간관계, 저희 세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항지에는 크게 13개의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자가 항상 공정한 입장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일을 배분시킬 때, 휴무 스케줄을 짤 때, 상황을 중재할 때 얼마나 이제 공정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부서원들이 우리 팀장과 실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1점부터 5점 척도로 진행을 합니다. 태도와 동일한 척도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보통 총괄을 하시는 분들은 총괄 실장님들 있잖아요. 총괄 실장님들은 부서원, 우리 직원들 전체에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각 팀의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역량 평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시, 태도, 스킬. 근데 스킬 안에서도 직무기술서의 핵심 과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직무 스킬과 관리자의 리더십 스킬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 마인드셋 평가인데요. 이 평가는 제가 연말에 주로 진행을 합니다. 역량 평가 중에서 이것은 자기 기입식 서술형 평가인데요. 다른 평가는 지식은 시험을 치고 태도는 동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스킬은 상위 관리자가 하위 직원을 평가하거나 하위 직원이 상위 관리자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성장 마인드셋은 나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크게 5가지 문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직원이 본인의 성장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인데요. 크게 5가지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병원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의 1년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평가지를 잘 작성을 해주세요. 나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도 작성해 주세요. 결국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고마운 직원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나는 어떤 부분에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 세 개의 문항은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내년에 나는 또 어떤 부분에 성장을 하고 싶은지. 4번 문항은요, 나는 동료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작성을 해주세요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성장을 한 직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나 근거도 작성해 주시고 본인은 제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요, 이 평가를 통해서 송년회 할 때 굉장히 따뜻하게 이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나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항목에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은 본인의 성장뿐 아니라 동료의 성장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동료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조직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된 직원들은 따로 이렇게 포상을 하기도 합니다. 고마움의 표시를 병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5번 문항도 송년회 때 많이 칭찬을 하면서 포상을 하는 항목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성장을 한 직원,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된 직원이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송년회 때 또 따로 시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인사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평가를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결과겠죠. 그 결과를 보고 우수한 직원들을 포상해 주는 것.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인사평가는 2번으로 많이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을 했으면 상반기에 우수한 직원 따로 포상을 해주시고요. 하반기에도 인사평가를 진행을 해서 하반기 인사평가 우수자도 따로 포상을 합니다. 혹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다 합산해서 올해의 가장 우수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평가 결과는 연봉 재계약을 할 때도 반영이 되겠지요. 인사평가 결과에 우수자를 포상을 할 때 그러면 누구를 포상을 해야 하는가? 우선 전체 등수가 나오잖아요. 지식, 태도, 스킬, 가중치가 20%, 50%, 30%일 수 있고 병원에 따라서 가중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전체 순위 1, 2, 3등을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혹은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 특정 부서 직원들이 1, 2, 3등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포상이 특정 부서에 쏠리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부서별 1등을 포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직원들이 있으면 인원과 상관없이 100점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10,000원이나 스타벅스 상품권 30,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100점 맞은 직원들에게 일괄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입 직원들 중에서 인사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직원들이 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존 직원들보다 지식 시험도 더 잘 치고 태도 평가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고요. 직무 스킬이야 아직 신입 직원이라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테크닉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지식이나 태도,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아서 굉장히 그래도 우수한 직원들은 신입 직원이라도 따로 포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평가를 진행했던 그 결과값이랑 이번에 인사평가를 진행한 결과값 중에서 많이 성장한 직원들이 있어요. 지식이든 태도든 스킬이든 리더십 스킬이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직원들은 꼭 요번에 등수 안에 들지 않았더라도 눈부신 발전상이라고 해서 따로 포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사평가는 뭔가 상벌이 아니라 이제는 상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져 있고요. 상향 평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못하는 직원들을 채찍질해서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잘하는 직원들을 칭찬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우리 모두가 같이 잘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개인별 피드백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인사평가를 했는데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얼만데 내가 취득한 점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태도 평가에서는 20개 문항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동료들이 평가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강점이 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동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지만 반면 또 어떤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강점과 약점, 점수를 표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피드백 용지를 전달을 드릴 때 강점이라고 표시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약점이라고 해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직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강점과 약점이 있기 나름이고요. 강점과 약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구나. 이런 것들 앞으로도 잘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우리 동료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를 알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의 의미입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있어요. 팀장이나 실장님들 계시는데요. 중간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그 리더십 스킬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부서원들이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중간 관리자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게 높고 낮은지를 알아야 중간 관리자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역량을 더 키워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본인도 스스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실 때 누가 누구에게 몇 점을 줬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로우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 순간 앞으로 그 병원은 인사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직원들이 그 평가 과정을 신뢰할 수 없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몇 점을 줬는지 우리 실장님이 알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 동료가 알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 값에 대해 그것도 점수로 공개하지 말고 강점과 약점으로 공개를 해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킬 평가는 셀프 평가도 하고 관리자 평가도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평가 결과에 반영이 되는 것은 팀장, 실장이 평가한 그 관리자의 평가가 반영이 되지만 그래도 셀프 평가를 하는 것은 같은 과업에 대해서 직원 입장에서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다거나 혹은 관리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리자와 셀프 평가의 갭을 확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지, 관리자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5점 만점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직원은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가 5점이 아니라 3점, 2점을 줬을 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준 것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피드백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인사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보상과 인재 선별이기 이전에 코칭과 인재 개발을 위한 직원의 성장을 통해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조직을 성장해서 병원이 목표하는 병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인사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역량평가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식, 태도, 스킬, 리더십 스킬까지 그리고 연말에는 성장 마인드셋 평가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메디폴로 인사관리를 사용하시는 병원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평가 항목들이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세마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 문항지가 표준 문항지로 다 들어가 있어서요. 병원에서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직원들도 쉽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제출한 평가값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서 평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병원들이 하던 이제 번거로운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문항을 설계하고 그걸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취합하고 엑셀로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통계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인사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재 상태를 잘 측정하셔서요. 우리 직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커리어 개발 로드맵을 설계하시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평가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